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주식 수사반장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 안 보면 섭섭하시죠? 예, 저도 여러분 안 보면 섭섭해요. 또 여러분 혼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건 너 혼자 생각이지.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메일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메일을 많이 주셔야지만 이게 매일매일도 잘 되고, 예, 이것도 잘 되고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걸 저희가 다가가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열심히 좀 달려봐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었을까? 과연 첫 번째 종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첫 번째 종목, 꽤 큰 종목이에요. 등치가 크다. 예, 맞죠? 등치가 크죠. 여러분, 첫 번째 종목은 바로 KT입니다. KT. 어우, 등치 크죠? 제가 그럴만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SK텔레콤을 했는데, 그죠? 예, KT. KT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긴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KT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예. 워낙 그 통신업을 하는 회사죠. 아주 제일 우리나라의 통신을 가장 먼저 한 회사잖아요. 그죠? 한국통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내리던 버스 정류장이 한국통신 앞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통신으로 되게 많이 익숙한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KT가 됐었잖아요. 저는 아직도 한국통신이 KT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요. 이 어렸을 때 버릇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이제 금융부터 해서 컨텐츠 제작까지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한. 근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할 때 이 KT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렇게 썩 좋게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통신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통신 본업이 약해지는데 다른 거를 뭐 확장한다.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뭐 경영 다각화한다?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 양손잡이 경영이다. 한쪽 손을 제대로 쓸 때 나머지 손을 가지고 해야지 양손잡이가 되는 거지. 한쪽 손도 제대로 못 쓰는데 한쪽 손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 사업들이 폭망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런 경영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본업이 잘 될 때 다른 업을 하면서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본업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KT도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 경영에서 그렇게 저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요. 뭐 주가 보면 뭐 굉장히 좋잖아요, 반장님. 이게 과연 얘네가 경영을 잘해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것도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사업 부분별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여러분들 ICT 산업입니다. ICT.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멋있죠? 이게 한 매출의 한 60% 정도가 돼요. 우리 유선, 무선 통신 사업 있죠? 본래 워낙 한국통신 때부터 하던 거. 예. 그게 ICT 산업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또 금융산업이 있어요. 금융. KT가 금융을 하나? 모르시는 분 오늘 들어놓으시면 되죠. 이 KT의 금융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카드 중에 BC카드 아시죠? BC카드. BC카드가 KT인 거예요. 이게 한 10몇 년 됐죠? 넘어간 지가. BC카드가 그때 막 주인 찾아가지고 막 그럴 때 KT가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또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혹시 대주주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바로 K뱅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산업이 있냐면 위성방송 산업이 있어요. 와. 이거 매출이 얼마 안 돼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 보면은 집에 접시 안테나들 막 이렇게 돼 있는 방송. 예, 뭔지 아시죠? 스카이라이프. 그 KT 스카이라이프예요. 이게 그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 관련된 채널들도 갖고 있어요. 작은 케이블이나 이런 데들은 보면 큰 채널들이 만든 거를 뭐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이렇게 재방송이나 이런 식으로 내요. 예를 들어서 종편이나 뭐 꽤 규모가 큰 데들은 자기네가 자체 제작을 해서 막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내놔요. 혹시 여러분들 ENA라는 채널 기억나세요? 제가 알기로 우영우가 ENA라고 알고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예.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ENA? 이거 어디지 하고 저 그 당시에 막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ENA가 뭔데 우영우를 만들어내? 예. KT가 주인인데요.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네가 부동산 산업도 해요. 진짜 KT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뭘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들어놓으면 모르시더라고. 진짜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요. KT가 부동산도 해? 예, 부동산도 해요. 이것도 매출이 한 2% 정도 하거든요. KT 에스테이트라는 데로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얘네가 이걸 통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호텔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 KT가 유명한 호텔들이에요. 남산의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 있죠. 소피텔 엠바서더.
그리고 강남에 교보생명 사거리 가면 또 호텔 하나 있죠. 큰 거. 노보텔 엠버서더. 압구정역에 가면 안다즈 호텔이라고 있죠. 안다즈 강남. 그게 다 KT 거예요. KT가 진짜 문어발식으로 합니다. 요거만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기타로 또 해요. 이게 매출의 한 25% 정도 차지하는데요. 우리 저번에 했던 회사 나와요. 밀리의 서재 기억하세요? 밀리의 서재가 대주주가 누구예요? 지니뮤직. 얘네가 지니뮤직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스미디어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종목. 이게 광고 대행 쪽. 그래서 KT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죠? 한편으로는 되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KT가 욕먹을 수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가만 좀 괜찮으면 욕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왜 이럴까?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죠. 이 본업인 ICT, 이 유무선 쪽은요. 5G 워낙 몇 년 동안 5G 많이 했잖아요. 이 5G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입자들이 8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가입자들 80%가 넘어간다는 소리 이거 뭔지 아세요? 예, 진짜 신생아들하고 진짜 영유아 웬만한 애들 빼고는 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5G를. 이제 5G는 영역 확장을 할 게 없다는 소리가 되죠. 이 소리는 뭘까? 특별한 변화가 더 이상 회사에 일어날 게 이 유무선 통신 ICT 쪽은 이제 성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돈은 들어와요. 굉장히 잘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회사를 ICT, 유무선 통신으로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회사 중에 BC카드는 그래도 장사 솔솔이 괜찮아요. 카드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꽤 해요.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지금 요즘 집에 접시 안테나들 베란다마다 막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거 요즘 많이 보세요? 잘 못 보죠? 왜 그럴까요? 이제 스카이라이프 점점 감소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얘네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희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통신회사 SK텔레콤 한번 보자고요. 엇비슷하지만 분명히 더 흐름은 좋아요. KT가. 그죠? 그럼 LG U 플러스 한번 볼까요? LG U 플러스 한번 쫙 하고 다시 빠져버렸죠. KT가 제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죠. 통신 3사 중에. KT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2월 달부터 정부가 뭐 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주주환원, 그리고 얘네들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런 거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주주환원 어떻게 하겠대요? 올해까지 단기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으로 쓰겠다며요. 또 뭐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 2028년인가요? 그때까지 얼마? 예, 1조 원이죠.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시켜버리겠대. 아예 없애버리겠대. 그런 두 가지들이 합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와. 얘네는 올라오기 전으로 따지면요, SKT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가치평가로 따지면 약간 더 다운돼 있었어요. 작년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이 KT가 AI하고 IT 사업에 집중하려고 회사가 이제 마음을 갖고 바뀌어요. 왜? 밸류업으로 해서 주가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힐 거예요. 제가 그건 왜인지 한번 설명을 이따 마지막에 할게요. 이제 더 이상 얘네도 이걸로 주가 올리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AI하고 IT 사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작년에 먼저 적자 사업, 별 볼 일 없는 사업들이 있죠. 그거를 정리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비용 줄이는 거 가장 좋은 방법. 인원 구조 조정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대규모 인원 구조 조정을 또 합니다. 몸을 가볍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5G 얘기했잖아요. 5G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한 게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용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가게도 마찬가지죠. 인테리어도 막 처음에 개업할 때 할 거 아니야. 막 예를 들어서 가게를 얻었는데 한 1억이 얻었대. 근데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는데 5천이 들어갔대. 그럼 가게 얻는 데는 1억이 들어갔어. 이 1억은 바뀌질 않아. 가게를 얻는 데 들어가는 돈이니까. 가게를 꾸미는데 1,000이 들어갈 수 있고 뭐 3천, 4천, 5천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떠냐? 몇 년에 나눠서 떨잖아요. 우린 이걸 감가상각비라 그러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이익이 잘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이 다 떨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씩 떨었어. 500만 원씩. 3년에 떨었네? 그러면 3년 이후부터는 이게 수익으로 잡힌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얘네가 2019년부터 계속 5G에 대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 감가상각이 이제 올해 3분기부터 감가상각이 완전히 끝납니다. 5G에 대한 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반기부터는 이게 순차적으로 비용 감소로 들어가 버립니다. 비용 감소는 다시 순이익으로 이어지겠죠. 얘네들이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공부 좀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통신 같은 거는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통신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좋은 날은 통신주가 안 올라갔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그때는 어떤 주식들이 올라가? 성장 주식이 올라가죠.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주식시장에서는. 그 경기 방어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통신주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성장의 열매가 쉽겠어요? 아니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그랬죠. 얘네가 문어발식으로 여러 가지 산업을 하는 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당시 성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는데 이 주가 상승은 성장 때문에 온 거예요? 주주환원하고 이런 것 때문이에요.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얘네는 솔직하게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얘네는 성장으로 주가는 못 올리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 상승을 결코 대단한 상승으로는 안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성장의 열매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성장의 열매를 찾기 위해서 얘네가 5가지 하겠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전화할 때 뭐 고장나네, 잘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센터로 전화하지 않나요? 그럼 여보세요 하고 막 사람들 하죠. 맞아요. AI 고객센터를 얘네가 키우겠다는 겁니다. 통신은요, 고객센터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AI 기술을 여기다 접목해가지고 고객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열매를 찾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네 모빌리티예요,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있죠. 거기에 AI 기술 얘네는 통신이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왜? 통신 안 되면 자율주행차 어떻게 다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혼자 다녀야 되면 얘 레이더 이런 걸로 해서 통신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위성으로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 그냥 들이박아 아무데나. 그리고 얘네들 특히 커넥티드 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음성인식 솔루션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를 얘네들이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뭐냐면 사물 인터넷, IoT. 이건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 뭐예요? 막 알아가지고 뭐 집에 뭐 혼자 이렇게 하면 지가 밥도 해놓고 못도 해놓고 뭐 막 이러는 거잖아. 그게 IoT잖아, 사물 인터넷. 이렇게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하고 이런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되겠죠, 통신이니까. 근데 지금은 솔직히 별 볼일 없어요. 네 번째는 스마트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 공간은 뭐냐면 굉장히 멋지게 들려서 그런데요, 아주 쉽습니다. IoT하고요 AI하고 합쳐가지고요,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거 시설 관리하고 시스템 관리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나 이런 거 관리하려면 힘들잖아요. 막 24시간 막 교대 근무하고. 그거 그냥 통신으로 해서 AI로 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따지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에너지 분야예요. 당연히 뭐 IoT하고 이 AI 해가지고 통신하고 하면은 에너지 관리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 뭐 이 효율성 관리, 뭐 에너지 열 관리 이런 거 잘 될 거 아니에요. 뭐 공공 장소 가면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몇 도 이상은 지켜주세요. 그런데 잘못하면 너무 찜통이라서 왜 에어컨 안 키냐고 막 이러고 키고 막 이러면 왜 아직까지 키냐고 막 이러고. 통신 쪽으로 이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하면 어떻게 해? 알아가지고 적절히 IoT하고 AI 기술을 해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관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 성장.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막 고객센터, 뭐 모빌리티, 뭐 스마트 공간, IoT, 에너지, 이게 뭐 지금 당장 눈에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장 동력으로 말하는 것들이 솔직히 보면 되게 약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 성장으로 된 게 아니라 주주환원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소가 이런 부분 밸류업해서 오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KT의 주봉의 모습은 훨씬 더 근래 들어와서 좋았어요. SKT나 이런 애들보다. 그죠? SKT하고 처졌었는데 따라 들어왔어요. 지금 LG 플러스보다 엄청 좋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올라올 때 퍼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SKT나 LG U 플러스보다 쌌습니다. 작년 초나 재작년 연말은 쌌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지금 통신 3사 중에 가장 고평가가 돼 있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에. 얘네가 그러면은 다른 애들보다 좀 더 고평가가 됐는데 더 많이 올라가야 돼. 쫙쫙. 그러려면 뭐예요? 성장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5대 지금 이런 거 얘기했잖아. 집중 투자하는 거, 얘네들이 하겠다는 거. 가슴이 아직 확 와닿아요? 전 안 와닿아요, 전혀. 이 출발하는 이런 지점에서는요, KT가 쌌다고. 근데 이제는 KT가 안 싸. 오히려 비싸, 좀씩. 근데 과연 다른 통신주보다 더 비싼데 이제 더 올라갈까? 전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얘가 성장 주식도 아니고 셋 중에 제일 비싼 애가 됐어요. 그런데 과연 더 올릴 매력이 있을까요? 큰 의미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냐. 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KT 갖고 계신 분들 질문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여차하면은 파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 여러분들 미국 시장 확실히 꺾인 모습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 12월에 뭐 미국 시장 안 사면 다들 큰일 난다며요. 뭐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뭐 유튜브들 다 뭐라 그랬나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썸네일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보는 그 지수가 뭐 앞으로 미국에서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수라며요. 빠져서 못 볼 지수를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차하면 항상 빠지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다원시스입니다. 그래요. 이것도 질문들 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다원시스 예전에는 좋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쫙 올랐어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주가가 한번 솟고 나면은 그때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솟은 종목은 웬만하면 여러분 보지 마시라 그러죠. 제가 더 가더라도. 근데 참 이상한 게 여러분들 딴 때는 잘 말 듣다가 솟고 나면은 이 반장이 언제 그랬는데 제가 한 말은 다 잊어먹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이 회사 보면 참 안타까워요. 참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 주가 흐름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나서 주가가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죠. 전 이럴 회사는 아니었는데라고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거 아실 겁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를 하려고 해요. 뭐 항상 말하지만 저는 무슨 뭐 선행매매? 아니 뭐 저 선행매매 같은 거 일절 안 하니까 그런 거 했으면 저 떼도 멀었을 거예요. 근데 방송 때부터 저 그걸 뭐냐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고 막 이런데 그 모 유튜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구랑은 얘기 안 할게요. 결국 그때 금감원에 걸렸죠. 다원시스를 탑픽으로 찍어가지고 선행매매 스타일로 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됐나요?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 무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안 좋은 그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그때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 너무 좋아요 하고 막 올리고 했더니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미리 사놓고 거기다가 확 던져버린 거였잖아요. 예. 그건 뭐 밝혀졌잖아요. 근데 뭐 법으로 따졌는데 그게 뭐 이게 뭐 선행매매로 해서 법적인 처벌까지는 조금 애매해서 그런 거지 그 혐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종목 데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종목인데 이 회사가 망가지기 전에는 이 회사가 참 회사 내용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핵융합 발전 등에 쌓이는 그 특수 전원 장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얘네가.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플라즈마 해 가지고 잘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걸 좀 냅뒀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괜히 어설프게 건드리는 바람에 이 당시에 이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주가 그러고 나서도 확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버리면 이 주식이 망가진다. 뭐 이런 것도 주식시장의 일환이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면은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로 해서 즐길 수 있었던 종목을 그런 걸 망치게 하는 게 과연 작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인공태양이라고 그러는 여러분 아시죠? 한국 뭐 차세대 핵융합인가요? 예, K스타라 그러죠. 거기에도 얘네 특수 전원장치 공급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 이 융합, 핵융합하는 곳 그쪽 그 연합에도 특수장치하고 플라즈마 장치 같은 거 계속 얘네들 전원장치 넣고 플라즈마도 넣고 해서 회사는 진짜 기술력이 있었어요. 이 기술력 있던 회사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2010년인가에 그때부터 얘네가 철도를 합니다. 그 차량 있죠. 철도 차량. 그거를 하는데 이 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 얘네가 2010년부터인가 했는데 2021년인가 2022년 그 코로나 때죠. 한국철도공사인가요? 거기하고 얘네가 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철도 차량을 납품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한을 못 맞추고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문한 거를 줘. 그런데 그 기한을 못 맞췄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1년에 150억인가 그리고 22년에 1060억인가 그래요. 그거를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체상금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계약 못 맞춰서 내는 벌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21년에 150억, 22년에 1060억인가 맞았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합니다. 아니 이런 회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1년에 150억, 어떤 애는 1060억을 벌금을 맞아버리는데 뭔 수로 버텨요. 버틸 수가 없죠. 그리고 얘네들 지금 제가 철도 차량을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철도 차량을 하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여러분 아시죠? 제일 유명한데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제일 크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우진산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예요? 얘네 다원시스. 이 3군데가 하는데요. 그럼 이게 굉장히 수익 사업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은 현대로템도 여러분들 진짜 철도 차량으로는 주가 제대로 못 오는 거 아세요? 얘네들 항상 현대로템 오를 때 보면 언제였냐면 뭐 대북 관련으로 해서 아니면 뭐 이슈 터지는 걸로 올려요.
철도 차량 장사 잘 돼가지고 그게 쉽게 안 돼요. 남북 경협이니까 뭐예요? 뭐 철도 많이 놓을 거다 이런 기대감 이런 거지 실질적으로 뭐 철도 뭐 차량이 많이 팔려서 얘네 주가 오른 적 없습니다. 거의 현대로템은. 왜 그러냐면 이게 세 군데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철도 이 차량을 누가 사줘요? 국가에서 사주죠. 그럼 여러분 국가에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 정부나 이런 행정기관들이 하는 거 수주 내잖아요. 수주 공시. 이때 수주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세요? 뭐 적정가 수주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때 어떤 수주 하는지 아시죠? 최저가 수주합니다. 입찰. 최저가 입찰. 그래서 이건 뭐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워낙은 적정가 수주로 바꿔야 된다 막 이런 말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 너무 싸게 최저가를 낸다는 소리는 뭐예요? 날림 수주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자기네가 적정가에 맞추는 걸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말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철도는요, 여러분 최저가 입찰이에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세 군데서 제일 싸게 내려고 하니까 이게 많이 남겠어요? 많이 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솔직히 이쪽이 그렇게 좋은 분야는 아니에요.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다원시스가 그럼 완전 희망이 하나도 없냐. 그래도 그나마 아주 최악은 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원시스 같은 게 제가 좀 전에 지체상금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지체상금. 벌금 성격이라 그랬어요. 이게 벌금 성격. 이걸로 얘네가 105억하고 1060억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예, 2년 동안 이렇게 맞았어요. 여러분이 봐도 이런 회사한테 이 정도 벌금 때리면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요. 얘네가 그 서울 그 도시교통공사인가 거기를 상대로요. 얘네들이 반환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잖아. 좀 줄여줘.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얘네들이 그래서 1심에서요 이겨요. 법원에서 그때 1심에서 판결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냥 뭐 알아두시면 재밌잖아. 코로나는 거를 좀 생각을 해줘라. 이 회사 이러다 망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144억인가 뭐 140몇 억인가 반환금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철도공사가 받을 돈 순순히 내주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심이니까. 항소하겠죠. 2심으로 가겠죠. 예, 맞아요. 지금 2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거나 다원시스한테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게 좀 어느 정도 환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네 같은 경우에 그 자회사들이 있어요. 다원 메닥스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뭘 하는 애들이냐면 얘네들이 그 중성자를 암세포에다가 조사한다 그래요. 조사가 여러분들 어저께 뭐 먹었어? 어디 갔어? 알리바이 조사 그런 조사가 아니라 빚을 쏘는 걸 조사라 그래요. 조사. 빚을 조사버린다. 한 곳에다 조산다. 그래서 얘네들이 중성자 암세포를 조사해가지고 그 암세포만 딱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원 메닥스를.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 작년 10월에 그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면요. 기술성 평가를 해야 돼요. 항상 기술성 평가라는 거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작년에 그 기술성 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상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걸 가지고. 올해 또 상장에 잘하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차트 나오지만 여기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평선도 다 모여 있어요. 그럼 여기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튀어 올라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 아니겠지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면서 막 이거보다는 이제 약간씩은 올라오는 모습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 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더 난 그런 기다릴래? 아니면 아유 그냥 살짝 반등 나올 때 그냥 적당히 빨리 그냥 아닌 것 같다. 털고 나올래? 이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한번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럼 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가져가라는 말은 안 드리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뜁니다. 찾아가는 이만장. 4월 5일 토요일 11시 반. 대전으로 찾아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좀 저하고 인연이 어떻게 좀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 이제 그만두기 얼마 전에였죠. 예,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이 회사 주가가 팡 하고 올랐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탐방 갔던 얘기를 아마 재밌게 해드렸던 기억 나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쌈지엔터입니다. 쌈지엔터. 그때가 바로 요때였죠. 예, 바로 요날 제가 딱 방송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날 빵 하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서
쭉 하고 또 올랐어요. 예, 우연히 일치겠죠. 뭐, 예.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요번에는 좀 그거와 다른 얘기도 좀 들려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이죠. 2000년에 설립된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거죠. 3D 쪽 애니메이션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굉장히 좀 독보적인 회사예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IP가 있죠. IP. 얘네들은 IP 장사라 그러죠. 뭐예요? 미니 특공대. 그리고 뭐예요? 그 유명한 캐치 티니핑. 예, 요즘 부모님들 등골 빼먹는다며요. 캐치 티니핑이. 이 미니특공대하고 얘네들 이 IP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중학생 된 친구들도 어렸을 때 미니특공대 보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막 미니특공대 보고 막 이런대요. 그게 이 중독성이 있나 봐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만화 영화는 마징가 제트.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예. 그리고 황금박쥐. 어디서 나타났나 황금박. 어쨌거나 미니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6년에 중국까지 진출합니다. 얘네들이 성과를 굉장히 내죠. 이 미니특공대가.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서 먹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바로 이 캐치티니핑, 이 부모님 등골 빼먹는다는 캐치티니핑, 얘네가 2020년에 나옵니다. 얘네들이 진짜 굉장히 장사 잘해요. 전 진짜 23년에 깜짝 놀랐어요. 얘네. 전 그거 짓는 거 진짜 한다 그럴 때 이게 진짜 나오긴 나오나? 와. 티니핑 이거 가지고 얘네 테마파크 만들죠. 판교에다가. 대단해요. 와, 이걸 가지고 진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기 싫어하는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어쨌거나 미니특공대는 여러분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2016년에 중국에서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얘네 그때 중국에 진출했을 때 200억 뷰를 기록합니다. 미니특공대 이걸로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이 그 완구를 팔잖아요. 그게 중국에서만 작년 기준이었죠. 450억인가를 나옵니다. 1년에. 진짜 장사 잘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번에 특히 많이 올라갔죠. 얘네가 4분기 실적이 발표됐죠. 근데 4분기 실적이 어때요? 3분기까지 얼마입니까? 뭐 얘네가 150억인가 영업 적자였어요. 4분기에 짜자잔 90억 영업 흑자가 나버립니다. 3분기에 마이너스 150억 영업 적자였는데 4분기에 90억 영업 흑자가 돼버려요. 그러니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겠죠, 요즘. 흑자 전환 되게 좋은 거잖아. 근데 이런 회사가 마이너스 150억 적자였다가 90억 흑자가 나버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 주가가 요동칠 수밖에 없죠. 뭐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유 없는 건 없잖아요. 핵심 요인은 뭐겠어요? 뭐니 해도 여러분들 작년 8월이었죠. 그때 주가 오른 게 뭐 저 때문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살짝 불을 붙인 것도 있겠지만 그때 작년 8월에 그 유명한 극장판 사랑의 하츄핑이에요. 그게 나오면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게 여러분 관객 몇만 동원한지 아세요? 122만 동원했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애니메이션으로는요. 한국 그 박스오피스에서 2위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 그리고 얘네들 OST도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얘네들 팬덤까지 형성돼가지고요. 컨테스트까지 열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뭐냐면 이런 사랑의 하츄핑 이런 걸 보러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연인들도 그렇게 많았대요. 거기 가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부모님은 당연히 가고. 근데 애들 영화 보면은 그런 뭐 무슨 맨 막 이런 거 보면은 부모님들은 솔직히 잘 안 보세요. 막 아이고 그래 뭐 재밌다 그래 이러고 이러고 막 심지어 어떤 아빠는 코 고는 아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보다가 부모님들도 같이 빠진대요. 와 재밌네. 젊은 연인들도 빠지고 이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연령층이 올라가 버린 거야. 타겟층이 이제 다. 그래서 SM엔터하고 얘네가 협업을 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돌 콜라보 상품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또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분기 실적 때문에 얘네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이 4분기 실적은요. 아까 말했지만 사랑의 하츄핑 이런 것 때문에 일회성 요인이 컸어요. 그래서 올해 1, 4분기 실적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버텨낼지 이건 모르겠어요. 왜냐? 1,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건 이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고요. 특히 제가 이 쌈지엔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원소스 멀티유즈의 아주 대표적인 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게요. 아까 티니핑 얘기했잖아요. 티니핑으로 맨 처음에 만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화 회사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잘 되면 그 다음 아이들이 뭐를 할까요? 엄마, 나 저거 사줘. 이게 뭐예요? 완구잖아요. 이게 완구 판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요즘은 뭘 해요?
얘네들 캐릭터가 등장해서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해볼까요? 교육 콘텐츠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여기까지 가요. 근데 얘네는 여기서 하나를 더 했다 그랬죠, 아까. 테마파크까지 만들어내잖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데. 디즈니. 또 어딘지 아세요? 마블. 여러분 일본에 아실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디즈니랜드 막 이런 데 하고 뭐 특히나 오사카 가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시죠? 마블 시리즈들. 엄청나잖아요.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죠. 얘네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디즈니나 마블로 아이들한테 확실하게 이 소스를 심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거를 통해서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걸로 심어졌던 애들이 부모가 돼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다시 이걸로 들어가서 계속 순환 구조로 해서 좀 이런 말 우리끼리 하거든요. 돌려먹기를 해요. 돌려먹기 장사.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원소스 멀티유즈를 굉장히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츄핑 이런 거 막 엄청 성공해서 뭐예요? 만 12세 이상이에요. 이제는 고객층들이.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또 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완구들 판매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엔 얘네들이 규모가 작으니까 이걸 외주로 잡니다. 외주. 근데 여러분들 대형 마켓들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델몬트니 뭐 어디니 뭐 롯데리스 이런 데 건 비싼데 자체 상품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PB 상품이라 그러죠. PB 상품은 어때요? 싸죠. 왜? 유통구조나 이런 걸 확 줄여서 자기네가 만들어버리거든요. 얘네들이 이거를 외부 제작으로 완구 같은 거라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23년 하반기부터 외주 제작에서 이거를 자기네 자체 제작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비용이 약 20%가 절감돼요. 비용이 절감된다는 소리는 이건 무슨 소리야? 이만큼 이득이 생긴다는 소리야. 장사 잘해요, 얘네. 그리고 얘네들이 기존에 중국 시장까지는 2016년도에 그때 제가 말했지만 미니트콩 대진출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했거든요. 근데 일본 시장은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작년에 드디어 일본 시장까지 법인을 세우면서 진출하죠. 근데 일본이 또 만화, 그건 거 아시죠? 진짜 주말 같은데 일본 아껴봐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캐릭터들 막 있고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진짜 깜짝 놀라요. 진짜 그런 만화의 성지잖아요. 그런 일본에 진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얘네. 이제 이쪽에서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지금 지켜볼 게 뭐냐면은 제일 큰 만화 시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근데 얘네는 아직 미국 진출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미국 진출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이게 어느 정도 먹힐지, 왜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성인들한테도 먹힌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먹힐 가능성이 저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또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얘네들 중장기로 잡히는 약점이 뭐였냐면은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 너무 심각하잖아. 근데 이제 작년부터 뭐 돈 주고 뭐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모션 엄청나게 하니까 이제 작년에 좀 올라왔다며.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저출산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안 좋지 않겠냐. 왜 만화를 보는 연령층이 줄면서 이런 산업들이 안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얘기했죠. 얘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연령대를 올려버렸어. 타겟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은 그 약점을 이 고객을 층을 더 올려버리면서 지금 타겟해 나가고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세요. 상장하고 나서 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그때 방송에서 했을 때가 딱 요때였어요. 그죠? 요때. 그리고 나서 빵 하고 튀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자부심 가져요. 왜냐? 자던 애를 깨워줬거든요. 이렇게 깨워주면 그런 애들이 이렇게 조종받다가 한 번 또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튀기가. 저도 거기에 1익은 조금 담당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1, 4분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외국인들 지분도 좀 심심치 않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누리시는 분들이 없다면 여기서 한번 좀 쉬어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뻗기에는 좀 시간상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주봉을 한번 잠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요. 이제 쉴 때예요. 그래서 좀 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제가 또 신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머릿속에서 뽑아서 여러분들 매일 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또 좋아요 또 요즘 안 눌러주고 막 저 좋아요 숫자 매일 체크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황사가 너무 심했죠. 황사에는 관세를 못 때립니까? 수입 안 되게.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